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3월 18일 날, 5억대 다가구가 성내동, 강동구 성내동에 나와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지방법원에 갔다 와서 입찰까지 하고 왔습니다. 결론은 폐차를 했는데요. 폐차를 하고 제가 이 물건이 분명 문제가 많은 물건이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낙찰하신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낙찰되신 분이 6억을 쓰셨는데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물론 오늘 낙찰이 돼서 끝났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다가구에 입찰하실 분들은 진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 많이 드릴 거고 마지막 대출이랑 출구 전략까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2449 강제 이 물건이고요. 오늘 3월 18일 4억 9,600까지 떨어졌던 물건이 6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5억 1,500을 썼어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물건이에요. 보존 등기일 같은 경우에는 1989년으로 3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30년이 넘은 그런 다가구 주택인데 5년 전에 요거를 리모델링을 2억 원을 들여서 싹 다 하셨대요. 싹 다 하신 그런 물건이고요. 현황은 이제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총 6가구, 옥탑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적 편적도 보시면 위치 자체는 강동역과 둔촌역 사이에 있는 강동역까지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위치고요. 둔촌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나오죠. 완전 뭐 신도시급의 인구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시세 차익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근데 보시면 제가 지적도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리 물건이 이렇게 건물들 사이에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나중에 신축이나라던가 리모델링 하기 조금 어렵거나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입지는 좋은데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출구 전략은 이 옆에 있는 필지랑 같이 사서 뭐 다가구 큰 걸 짓거나 아니면 꾸준히 그냥 보유하셔서 재개발이 되는 걸 노리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평당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평당 가격이 이 금액으로 받았을 때는 평당 1,800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다 보니까 근처는 평당 3,000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쌌던 거죠. 네, 이 4억대, 거의 5억대라고 할게요. 5억 자체라는 금액이 굉장히 싼 건데,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단점이 일단 토지 면적이 27평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토지 면적이 좀 작고, 위반 건축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가구인 단독주택이 현황은 6가구로 분리되어 있음.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가구 하시는 분들 무조건 건축물 대장 보시고 현황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일단 위반 건축물 없습니다. 노란 딱지 없죠. 근데 보시면 가구 수가 한 가구예요. 뭐지? 현황은 6가구로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지하 1층, 1층, 2층, 옥탑까지 있었는데 왜 한 가구로 나와 있지? 이게 1989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다가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가구라는 개념 자체가 199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어질 때는 다가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근데 지금도 현황에 단독주택이라 써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가구라는 개념 자체는 단독주택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다가구는 단독주택 가로치고 다가구, 뭐 다중주택, 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 주용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가구 수가 한 가구라고 적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 방쪼개기잖아요. 우리가 뭐 다가구가 대부분 불법 건축이 많은데 실제로 6가구를 쓰고 있는데 뭐 3층을 2가구로 쪼개서 월세 더 받으려고 8가구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실제 현황은 6가구인데 근데 얘는 한 가구에서 6가구가 된 거예요. 어머? 이거 나중에 그러면 이거 신고하면 이거 위반 건축물 돼서 해결 방안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동구청에 물어봤습니다. 오래된 다가구 건축물 대장을 보면 한 가구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한 6세대 이상으로 쓰는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누가 신고하면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1989년도에는
다가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 같다. 근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다가구라는 개념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절대 못 짓죠. 주차장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상위 기관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신고가 돼서 이거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 지금 보니까 제시외도 굉장히 많았고, 제시외는 그래 뭐 나중에 뭐 철거한다고 칠게요. 제시외는 요거 뭐 발코니부터 쭉. 근데 한 가구에서 6가구로 사실상 쪼개기를 한 거면 다 명도를 해서 임차인을 다 내쫓고 진짜 한 가구만 써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되면 한 평당 거의 10만 원이면 이거 이행강제금이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게 나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6가구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건축법상 30년 전에 지은 거니까 그때 법에 따라서 이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해도 주차장보험 위반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둘러싸여서 주차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요 부분에 그 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한 가구로 승인을 받은 거겠죠. 그때 당시에 가구 수가 한 가구 수, 그리고 주택, 단독주택.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진짜 위반 건축물로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특히 지금 현황 보시면 임차인들이 이거 다 돈을 못 받아요. 이거 다 뺏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전 주인한테 나쁜 마음이 있지만 새로운 주인한테도 나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이거 위반 건축물인 거 신고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노답입니다. 근데 이번에 낙찰 받으신 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거의 안 하신 거, 이게 건축물 대장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뭐 경매학원에서 좋다고 해서 받았다고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경매학원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케이. 대출을 받고 위반 건축물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6가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방빼기 한 가구당 5,500만 원 해야 되죠? 대출 여부는 3억 3천이 빼집니다. 일반적인 경락 대출에는. 그랬을 때는 신탁 대출 해야겠죠? 낙찰가의 뭐 80%에서 9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길수님 미상보증금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확정과 배당이 없다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쭉 살고 싶다라는 뜻을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이거 미상보증금 대충 알거든요. 얼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1층에 지하 1층이죠. 실제로는 1층에 2개 호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합하면 대충 보증금이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1억 원은 갚아줘야겠죠. 이러면 대충 보증금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6억에 낙찰 받더라도 이 101호에 대한 보증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 대충 금액대가 뭐 부대비용 다 하면 대충 하면 7억 되겠죠. 7억으로 낙찰 받았어. 신탁 대출해. 신탁 대출하면 전세 안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월세로만 받아. 그랬을 때 월세 수익률을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요게 월세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신탁 대출하면 요즘에 6.5%는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쵸? 뭐 적어도 6%에서 6.5%는 생각해야 되죠. 요즘에 이율이. 이게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다시 한번 경매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나온다면 5억 초반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출구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고 강동구청 건축과에도 물어봐야 되지만 인허가에도 물어봐야 되고 뭐 주차장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싹 다 물어본 다음에 출구 전략을 정확히 다시 세우시고 이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오늘 3월 18일이에요. 이 물건에 5명 들어왔는데요. 다시 나온다면 얼마에 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붙을 영상은 제가 이제 경매 끝나고 그 낙찰법원과 인터뷰 한 다음에 이제 아는 형이랑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2022 타경 2449. 이 물건은 이제 강동구 성내동의 다가구 물건. 토지 27평을 깔고 있는. 근데 4억 9,600으로 3차 유찰이 된. 아, 이거 싼데요? 싸지요. 이게 평당가가 한 1,800, 1,900밖에 안 돼서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젠 조사를 하고 왔는데 이 물건은 이제 문제점이 좀 많아요. 첫 무슨 번째로 문제점이 있죠?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옛날에 지은 거라 단독주택이 다가구 다중 다 포함된 거랑 상관없어요. 근데 단독주택으로 잡혀있는데 가구 수가 하나예요. 얘는 실제로 6가구 쓰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세대 쪼개기잖아요. 그쵸.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아니 한 가구인데 전입신고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거 다가구 세대원 쪼개기 아니냐라고 신고를 하면 이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여부. 옛날에 지은 거니까 그때는 단독주택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됐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건축법상으로는 그래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차장법으로는 잡히죠.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 사이에 껴있는 주차장이 아예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단독주택으로 한 가구로 잡았던 거겠죠. 그때는 그게 됐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1등으로 낙찰된 사람이 6억인데 2등은 5억 3천이고 이건 또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이 7천만 원도 있어요. 7천. 이 사람은 6억 7천에 6억 사서 7천이네요. 뭐 이것저것 부두비용 내면 한 6억 7억이네. 8, 9천 넘어가는데 그렇게 받아서 전세 세팅, 월세 세팅 했다고 쳐요. 네, 했다고 쳐요. 신탁 대출로 해가지고 월세로 다 맞췄다고 해요. 신탁 대출로 하면 대출금은 많이 나오지만 전세 세팅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월세 테스팅으로 맞춰서 뭐 수익률이 얼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쳐. 근데 이제 세입자분들이 다 돈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명도 저항성도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낙찰자가 뭐 법이 낙찰자 편이니까 명도는 어쨌든 결국은 되긴 될 겁니다. 그렇게 명도된 분들이 이거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방어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거 방어 안 되더라도 주차장법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보면 이게 5년 전에 리모델링을 2억을 들여서 했대요. 근데 보니까 제시의 건물 현황이 너무 많아. 발코니부터 해서 뭐 보일러실이라던가 뭐 판넬조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그치. 이제 임차인 분들이 돈 다 뭐 1억 7천 막 뭐 이렇게 못 받고 돈 나가야 되는데. 총에서 얼마죠? 못 받는 돈이? 5억 5천 정도. 와. 어쨌든 5억이 넘는 보증금을 이렇게 그냥 진짜 대놓고 전세 사기를 친 건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구 전략이 정말 막막한 상태다. 안 걸리면 땡큐야. 근데 만약에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낙찰자 분한테 저희가 한 15분 정도 얘기를 나눴죠. 그랬더니 이 사실을 몰라요. 출구 전략이 없나요? 출구 전략이 없지.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 강동구청 건축과에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건축과가 통과되더라도 주차장법이 안 된다니까. 다가구로 실제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한 세대당 그래도 한 대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상.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차 제가 이제 실제로 미납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저희가 인터뷰 했잖아요. 네. 그 최고가 낙찰 받은 사람 알아. 그쵸. 그분이 이 사실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근데 문제만 잘 해결되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렇지. 봐봐. 다가구가 이미 다가구로 잡혀있든 단독주택으로 잡혀있든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단독주택의 개념 안에 다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다가구가 만약에 6가구인데 뭐 한 층을 나눠서 8가구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한 층만 손대면 되거든요. 얘는 한 가구를 6가구로 쓰고 있으니까 전체를 손봐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대수선 범위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대수선 범위에 들어가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법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명함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우리 그 그쵸. 최고가로 쓰신 분한테. 저도 만약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도 뭐 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경매 학원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드리고, 저도 강동구청 이제 건축가랑 계속 컨택 중이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쉽게 말해줄 문제도 아니야, 건축가에서. 왜냐면 사유재산 문제니까. 나중에 건축가에서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되던데요? 이러면 다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결론은 끝까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거 방송 보시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거 누가 편집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 1989년, 그러니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다가구는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현행 법도 문제고, 옛날에 그냥 쉬쉬 그냥 넘어갔던 법도 문제고, 다 문제였던 거지. 아무튼 재밌었다, 그치? 오늘 그쵸. 솔직히 재밌었죠? 재밌었죠. 네. 오늘 좀 아쉬운 게 잘 아시는 분한테 좀 물어봤으면 좀 그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나는 궁금했는데, 나도. 나는 질문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옆 필지, 그러니까 그 필지는 싸게 사고 옆 필지를 비싸게 사서. 비싸게 사서 합필을 하던가. 그러면 되지. 철거한 다음에 다 하면. 그런 거 아니면 이해관계인이다라던가. 아니면 뭐 건축하시는 분이라서 뭐 주차장 뭐 어떻게 우겨 넣던가. 근데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이거는 알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지자체랑 정확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경매 전부터 계속 내가 지자체 강동구청에 물어봤잖아. 근데 강동구청에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그렇다는 거는 아무도 제대로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 낙찰 받으신 분조차도, 낙찰 받으신 분이 그 1가구인 거 몰랐잖아. 학원에서도 잘못 알려줬다면서요. 잘못 알려준 거죠. 이거 가구 수가 1가구로 나와 있는데 아유. 이거 돈을 받고. 아니야. 근데 학원도 잘못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원주 3월 18일 썰이었습니다. 네, 여기 나도 다가구 가지고 싶은데. 아무튼 제 생각에 미납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궁금하네요. 한두 달 안에 알겠죠. 오케이, 끝. 수혁임당.